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몸이 찌뿌둥하고 점심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고 저녁에는 무조건 소파에 누워 있어야 하루가 버텨집니다.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도 하고 체력도 좋았는데 조금씩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특히 밤에는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깼다가 다시 잠이 들곤 합니다. 해결 방법을 찾고자 병원에 가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봤지만 병적인 불면증은 아닌데 멜라토닌 부족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유 없이 피로를 느끼거나 자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만성 피로를 경험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도 피곤하다면 작은 생활 습관, 식습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만성 피로 해결법을 통해 만성 피로에 대한 오해를 벗고 건강한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는 만성 피로를 극복할 해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간단한 행동들로 여러분도 피로를 날려버리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성 피로 해결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은 대한민국 사망 1위 질병인 만성 질환이 나타나기 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칫 나이가 들어서 그러겠지, 의지의 문제다 라고 넘겼다가는 고혈압, 당뇨, 암과 같은 질병이 나타나기 전 몸이 보내는 경고의 신호를 무시하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성 피로를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 혹은 게을러서 그렇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만성 피로는 면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로감은 단순 스트레스가 아니라 만성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만 많이 자도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수면의 질과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로는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피로감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만성 피로가 왜 생길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에너지 대사 불균형입니다. 에너지 대사 불균형이란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에너지를 써야 할 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만성피로 증후군의 80% 이상은 세포의 에너지 대사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 저하입니다. 면역력 저하는 단순히 감기나 질병에 자주 걸리는 것을 넘어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가 지치고 에너지를 소모해 피로감이 지속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면역력 저하는 세포 노화와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를 일으켜 피로감이 심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수면은 면역력 회복, 호르몬 분비, 세포 재생을 돕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렘 수면과 비렘 수면 단계에서 몸과 뇌가 회복하는데 이 과정이 방해되면 피로가 쌓입니다. 특히 멜라토닌 분비가 부족하면 잠이 들기 어려워지고 성장 호르몬도 분비도 감소해 피로 회복이 더뎌집니다. 대한수면학회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20%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경험하며 수면 부족은 만성 피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수면의 질 저하의 주요 원인은 전자기기 사용, 스트레스와 불안, 잘못된 수면 습관,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만성 피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작은 행동, 작은 습관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만성피로 해결법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식습관 개선입니다. 가벼운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식습관 개선은 만성 피로를 극복하는 핵심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로를 단순히 잠 부족이나 스트레스로 여기지만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잘못된 식사가 피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면 몸의 리듬이 회복되고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과 식습관은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그럼 규칙적인 생활 습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시간 고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빛보기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10분만 쬐어도 멜라토닌 생성이 조절되어 생체 리듬이 회복됩니다. 일정한 식사입니다.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균등하게 공급됩니다. 또한 잘못된 식사는 만성 피로의 주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을 즐기는데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 더 심한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특히 영양소 불균형은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고 만성 피로를 악화시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가 많은 그룹은 만성 피로 위험이 무려 47%나 증가했습니다. 만성 피로에 좋은 식습관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합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현미, 고구마,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단백질 보충입니다. 계란, 생선, 두부, 닭가슴살은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물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의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두 번째 만성피로 해결법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심호흡입니다. 운동이 에너지를 소모해서 피곤하게 만들까요? 아니요. 운동은 오히려 에너지를 만듭니다. 만성피로 환자들은 피곤해서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오히려 피로감을 줄입니다. 영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20분에서 30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은 만성 피로 증상이 37%나 개선되었습니다. 왜 유산소 운동이 좋을까요? 가벼운 운동은 체내 산소 공급을 늘려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돕습니다. 운동 중에는 뇌에서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와 피로를 완화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산소와 영양소가 온몸에 골고루 공급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는 하루에 20에서 30분 꾸준히 걷습니다. 걷는 동안 몸을 느끼고 호흡에 집중하면 명상 효과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 사이클이나 야외에서 가볍게 페달을 밟으며 에너지 소모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과 요가도 근육을 이완하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좋은 운동 방법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만성 피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과 같은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숙면을 방해합니다. 고민과 걱정으로 밤새 뒤척이다 보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만성 피로가 가중됩니다. 심호흡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날리는 마법과 같은 방법입니다. 심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만성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심호흡 실전법으로는 마인드풀니스 명상이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법으로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 뇌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마인드풀니스 명상의 방법은 눈을 감으시고 편안한 자세를 취한 후 숨소리에 집중하며 잡념을 비워냅니다. 하루에 10에서 15분만 투자해도 스트레스 완화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는 가만히 쉬기만 해서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심호흡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한약과 영양제입니다. 가벼운 한약과 영양제는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한약은 면역력 강화와 체질 개선에, 영양제는 특히 영양소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한약은 오랜 역사와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약은 기력 회복, 면역력 증진, 체질 개선에 탁월합니다. 만성 피로의 원인 중 하나는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입니다. 비타민 B 복합제와 마그네슘 300에서 400mg을 섭취하면 필수 영양소를 빠르게 보충해 줍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섭취해도 체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영양소만 보충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면역력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약은 예로부터 기력을 보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녹용, 홍삼, 침향과 같은 성분은 기력을 올리고 몸의 에너지를 채우는 데 도움을 주죠. 그런데 노약자나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는 소화가 약해 한약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 활동이 많은 운동선수나 어린이들은 한약을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 장애를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 피로와 면역력에 한약이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한약의 특유의 맛이나 내 몸에 맞지 않아 한약을 못 드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한약의 휴대성과 환경적 제약, 예를 들면 따뜻한 물의 중탕과 같은 번거로움 때문에 한약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한 좋은 대안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면역대첩이라는 제품입니다. 면역대첩은 현재 리뉴얼 중인 상품인데요. 그 전에 면역대첩을 드시고 효과를 보셨던 분들이 지속적인 생산 요청에 따라 리뉴얼 전 제품을 특별 한정 수량으로 생산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운동을 해서 기력 보충용으로 늘 먹였는데 이제 다 떨어져서 톡 보냅니다. 녹용이나 한약은 하나도 못 먹는데 이 제품을 잘 먹어서요. 언제 다시 판매될까요? 우리 어머님이 한약을 지어주셔도 못 드시는데 면역대첩은 잘 드시더라고요.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제 출시 날짜 정해지면 꼭 좀 말씀 부탁드려요. 이렇게 다시 출시해달라는 요청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한정 수량으로 재생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면역대첩이 다른 한방 제품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면역대첩은 면역내과 황희준 대표 원장님과 한약사 분들이 함께 모여 한의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혈액순환과 기력을 보하는 사물탕을 기본으로 녹용과 여러 한약재들을 특허받은 배합으로 만든 한방 제품입니다. 또한 한약과 같은 배합이라도 약재가 어디인지 또는 어떤 탕전실에서 제조되었는지에 따라 그 맛과 효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면역대첩은 면역력 위주의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한약을 만드는 제조 공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한약과 같은 높은 품질의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죠. 녹용 또한 녹용 중에 으뜸인 러시아산 녹용과 한약재에 들어가는 녹용과 같은 재료만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러시아산 녹용은 러시아의 혹독한 영하의 추위에서 자라 골지라가 느려 뿔의 조직이 조밀하며 일반적인 사슴보다 그 크기가 더욱 커서 좋은 영양을 품고 있는 최상급의 녹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재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약의 특유의 맛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한약 섭취가 어려우셨던 분들이 스틱 타입의 농축된 면역대첩이라는 상품으로 꾸준한 섭취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건강 개선과 만성 피로 회복 등 좋은 효과를 본 사례들이 있으니 고품질의 재료와 특허받은 배합으로 제조된 면역대첩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역대첩은 한정 생산 제품이므로 주문 여부를 전화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 혹은 문자를 남겨주시면 개별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도 피곤하다면 그냥 참고 넘기지 마세요. 피로는 몸의 작은 SOS 신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록 회복이 필요하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면역대첩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니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피로를 이기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